어제 접선 이야기를 급박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내일 이야기할게요 그랬죠.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물론 나머지 다 풀고 보면 참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집에서 연습을 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이 보면 좋을 텐데 지금 미리 볼게요. 요거 나와 있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문제 먼저 읽어보시면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고요. 이거 우리 그림 아직 그릴 수 없거든요. 그림 그리는 걸 배운 적은 없어서. 근데 요거 3차 곡선인데 다음 주 되면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걸 이야기할 거예요. 어쨌든 요 녀석 그림이 있고 요거 위에 1,2에서 접선을 그었대요.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접점이 잡혀 나온 거니까. 그런데 그 접선이랑 곡선이 다시 만나는 점을 찾으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어떤 상태냐면 이거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뭐 1,2라는 점에서 뭐 정확하게 그리는 건 아니고 대충 그리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고 보면 이렇게 생긴 접선이 그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만나고 있죠. 그래서 요 점을 좌표 찾아보세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찾는 방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별로 이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렇게 특별한 내용 없이 그냥 접선 방정식 구하세요. 그 얘기예요. 보면 써보면 y가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5 이렇게 생긴 거니까 미분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생겼고 1,2에서의 접선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x가 1일 때의 미분 개수를 찾아보면 3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 완전 엉터리다.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이 접선을 구해보면 지나가는 점은 1,2 얘가 접점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5다 그 얘기니까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5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다. 그쵸? 그래서 이제 y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7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건 뭐라고? 저 접선이랑 곡선이 만나는 점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교점 찾으라는 이야기가 결국 다시 뭐 해야겠어? 쟤하고 얘하고 둘이 같다 이러고 방정식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5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7이고 좌변 다 넘겨서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을 푸시면 되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공식에 넣는 인수분해는 아니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이미 우리가 근을 알아요. 그 근이 누구냐면 1이야. 3차 방정식의 근을 알죠? 1이야. 왜? 그림에서 보면 얘가 지금 1,2야 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잖아요. 우리가 찾은 이 직선 누구냐면 1,2에서의 접선이더라. 그러니까 교점으로 1, 즉 실근으로 1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구해보면 조립제법 써서 1 0 이렇게 생겼고요. 남아있는 요 녀석 1을 또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데 1이 또 있다고요. 1이 꼭 또 있어야죠. 왜 꼭 또 있어야 되냐면 1이 접점이에요. 접점이라는 건 중근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3차 방정식 기껏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나서 보면 근 3개 중에 2개는 누군지 안다고. 그 2개가 누구냐면 접점 x좌표 2개라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해서 2다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렇게 푸는 게 약간 낭비예요. 저 문제를 위해서는. 왜 낭비냐면 힌트는 이거야.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가지고 둘이 같다고 방정식을 만들 건데 저 방정식에 실근 3개 중에 2개는 우리가 이미 알아요. 접점의 x좌표를 그대로 근으로 가지고 있을 거야.
나머지 하나를 찾으면 되는데 그 나머지 하나는 사실은 뭘로 찾을 수 있냐면 이미 조립제법을 써보지 않아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3차 방정식 세 근의 합이 얼마냐면 4예요. 그죠?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기억납니까? 너무 오래전이라 가물가물하려나? ax 세제곱 bx제곱 cx 더하기 d는 0. 3차 방정식 세 근을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고 보면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죠? 뭐 꼭 필요한, 지금 문제 풀 때 필요한 건 아니지만 뭐 어차피 나중에 필요할 테니까 두 개씩 곱해서 더하면 a분의 c고 세 개 다 한꺼번에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생겼죠. 이게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였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보면 만들어 놓은 3차 방정식에 세 근의 합이 4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거 중에 두 근은 안다고. 1이라고. 그럼 세 개 더해서 4인데 하나가 1이고 하나가 1이면 나머지 하나는 2여야지. 그죠? 그래서 나머지 또 한 점의 x좌표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림 너무 엉터리여서 다시 그릴게요. 2는 오른쪽이잖아.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생겼고 그림 좀 별로다. 여기서 뭐 대충 요점을 1이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더라 그런 소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굳이 방정식을 풀지 않으셔도 또 한 번 만나는 점의 좌표는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보면 사실은 이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중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라서 접선을 구했지만 접선도 사실은 구할 필요가 없어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구하지 않아도 되냐면 접선 구해봤자 1차 함수예요. 그죠? 1차 항이랑 상수항만 존재하거든요. 이거 잠깐 머릿속에서 지우고 얘는 문제 이렇게 생긴 식이라고 나왔고요. 접선 구하라고 했는데 뭐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귀찮아. 안 구할 거야.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랑 둘이 갖다가 놓고 방정식 만드는 거죠. 만들어 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5 마이너스 n은 0이에요. 세 근의 합이 얼마라고? 4라고. mn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세 근의 합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나머지 교점의 x좌표가 2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뭘로 알 수 있냐면 얘하고 얘만 가지고. 어차피 직선은 1차 항이랑 상수항한테만 관련이 있는 건데 세 근의 합은 3차 항의 개수랑 2차 항의 개수 가지고 찾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접선이 오든지 간에 세 근의 합이 4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x좌표 0인 점에서 이거 0,5를 지나가잖아요. 0,5에서 접선 그었다고 쳐봐요. 나머지 또 하나 만나는 점 x좌표 어디예요? 접선 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그지? 0,5에서 접선 그었다고 치면 세 근 중에 두 개가 0, 0이란 이야기야. 나머지 하나는 누구라고요? 4라고. 세 근의 합이 4인 건 변함이 없다고요. 접선으로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세 근의 합이 4인 건 변하지 않더라. 그죠? x좌표 2인 점에서 접선 그었다고 쳐봐요. 그럼 만나는 점 어디겠어요? 또 하나 만나는 점은 0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되죠?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지. 좀 처음 보면 약간 헷갈린 얘기긴 합니다. 근데 이거요. 제가 이 설명 좀 어려운데 왜 하고 있냐면 사실은 해설에 보시면 접선 구하고 있어요. 이거 뭐 거의 모든 해설이 이래요. 접선 구해가지고 방정식 푸는 거예요. 이게 해설에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요점의 좌표 찾는 거
접선이랑 또 다른 교점 하나 이 점 찾는 거 이거요. 저기 뒤에 적분하러 가시면 넓이 구하러 갔을 때 요거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먼 나중에 얘기입니다만 뭐 한 달 안에 오겠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 이렇게 생긴 걸 우리 정적분 하러 가서 하거든요. 정적분에 활용해 가시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를 알아야 돼요. 문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곡선 위에 점 여기에서의 접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런다고. 그림으로 보면 여기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 부분 넓이 구하려면 여기가 접점이라는 건 알려줬으니까 또다시 만나는 한 점 찾아야 돼요. 그럼 이 점의 좌표 찾은 다음에 얘를 이제 적분하는 거거든요. 정적분. 근데 이 점의 좌표를 찾으려고 접선을 구해가지고 조립제법으로 찾으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야. 귀찮다고. 물론 해설지에선 다 그렇게 풀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푸는 게 귀찮으니까 좀 빠르게 찾는 방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 나중에도 써먹을 거예요. 3차 가지고 주로 많이 나오니까 3차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세근의 합, 접선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보자마자 또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는 찾을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A는 문제에서 금방 2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여기다 2 대입하시면 이제 B는 나오겠죠. 그죠? B는 어차피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는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해야 될 얘기 중에 하나는 됐고요. 이제 로레 정리랑 표현값 정리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책에서 이제 앞으로 좀 돌아가서요. 여기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걸 잠깐 보고 갈게요. 이 로레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이제 모든 책에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오는데 아마 이게 먼저 발견이 됐겠죠? 그리고 요거를 조금 일반화한 게 요 녀석이에요. 그리고 요거 증명하는 게 뭐 RPM엔 없지만 바이블에는 있어요. 근데 요거를 증명하는 건 우리 함수 연속 단원에 보시면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게 있죠. 최대 최소의 정리가 뭐였죠? 원래 무슨 정리 그러면 이게 말이 좋아서 정리지 이게 그냥 당연한 소리 이런 뜻이에요.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건 최대 최소에 관련된 당연한 소리 그런 뜻이라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을 무조건 갖는다. 그게 최대 최소의 정리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로레 정리는 최대 최소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게 되어 있어요. 증명할 때 최대 최소의 정리를 끌어와서 로레 정리를 증명해요. 그리고 평균값 정리는 말했지만 요거를 약간 일반화시킨 건데 얘를 증명할 때 또 얘를 끌고 와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순서대로 얘,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로레 정리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자면 들어있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이거 쓸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누구냐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이라는 건 우리 함수 연속할 때 이야기했어요. 얘를 만족한다는 건 이제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양 끝점에서 우극한이랑 함수값 같고 좌극한이랑 함수값 같으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그랬다고. 그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두 번째로는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래요. 이거는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수 없는 게 맨 끝점이 점이 딱 찍혀버리면 걔는 어차피 접선이라는 걸 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열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한테 당연히 장난치지 않아요. 야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니?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냥 얘는 그냥 받아들이세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FA랑 FB랑 같대요. 양 끝에 점이 같대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야. 여기를 X좌표 A인 점들이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보면 이 안에다가 fx 그래프를 그릴 텐데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야 돼. 끊어지지 않고 그릴 건데 스무스하게 그릴 거예요. 그런데 양 끝에 함수값도 둘이 같대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 FA라고 보고 여기를 FB라고 보고 이 안에다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 보자고요. 이걸 fx라고 보겠다는 거야. 그렇다면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f'C가 0이 되도록 하는 x는 c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더라 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거죠, 이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 그런 뜻이에요. 조금 우리식으로 다시 좀 편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A, FA에서 선 안 떼고 그림 그려서 B, FB까지 갈 건데 이게 높이가 똑같다고? 그럼 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데 얘가 뾰족한 점 없이 그림 그릴 거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순간에 그 찰나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고요. 꼭 이렇게 생긴 거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일자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모든 점이 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적어도 하나는 있는데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거고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막 요동을 쳐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이런 데들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들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쵸? 뭐 꼭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가 있더라 라는 거니까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게 로레 정리인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 이따가 문제 예제를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고작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 C 찾으세요예요. 로레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를 찾으세요. 이게 고작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요 단원에서는. 그러니까 우린 뭐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냐면 로레 정리라는 건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면 결국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요 C를 찾으란 이야기구나. 대신에 요 사이에서.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구간이 주어져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점 찾으시면 그게 로레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한테 직접 물어보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도 굳이 이런 거 직접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고작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점수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만 잘 찾아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조금 더 일반화한 게 누구냐면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건데 일반화한 거니까 약간 비슷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똑같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거 뭐라고 부르죠?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 C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더라 라는 거예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면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더라. 얘도 그림으로 이해해보면 이런 건데 여기가 A이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이번엔 FA랑 FB가 꼭 같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고 치자고요. 이 안에 손 떼지 않고 스무스하게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 보면 얘죠. 이거랑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는 어디에 그어지냐면 여기에 그어져요. 여기. 그래서 이 점을 C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 명제에서 얘기하는. 그죠?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동안에 선 안 떼고 그리면
이거랑 이 평균 변화율이랑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이 존재해 그 얘기인데 하필 이 중에 FA랑 FB가 같은 경우면 즉 두 점의 함수값이 같아서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는 경우면 그게 저거란 이야기예요. 롤의 정리.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는 특별한 경우가 롤의 정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지. 요 그림을 이렇게 옆으로 약간 짜그라뜨리면 이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얘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평평하게 만들면 이 그림이 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얘를 증명하는 과정도 방금처럼 요 직선이랑 요 fx 가지고 어떻게 잘 조절해서 저 그림으로 바꾼 다음에 증명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세한 증명은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이름을 가지고 한꺼번에 기억하시면 돼요. 평균 변화율 이라는 게 등장하기 때문에 이거 평균값 정리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 변화율과 관련되어 있는 당연한 소리. 평균값 정리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평균값 정리 가지고 나중엔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결국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를 찾으세요예요. 근데 문제에서 롤의 정리라고 표현했으면 어차피 평균 변화율이 0일 거라는 게 계산해보지 않아도 뻔할 거기 때문에 바로 접선의 기울기 0이 되는 점 찾으시면 될 텐데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를 찾으세요.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 여러분 손으로 찾으셔야죠. 이거 얼마인지 문제 안 나올 거거든요. fx나 나오지. 구간이랑 fx 정도가 나올 거니까 여러분 손으로 평균 변화를 찾으시고 그거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 받는 점 찾으시고 그렇게 해서 상수 C를 찾아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요 평균값 정리를 조금 활용해서 누구도 나오냐면 자리가 없어서 이건 좀 지울게요. 얘를 약간 응용한 녀석이 누구냐면 만약에 어떤 구간에서 f'x가 항상 0이라면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다면 fx는 상수함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fx는 c, x는 상관없는. 무슨 뜻이냐면 봐봐요. 닫힌 공간에서 f'x가 0이다 라는 말은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든지 간에 항상 0이라는 거예요.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생긴 건 이거야 라는 소리인데 이게 언뜻 생각해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막 어렵게 무슨 정리 이런 거 생각할 거 아니고 그냥 여기서도 접선 0이고 여기서도 접선 0이고 여기서 접선 계속 접선이 0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얘랑 엮어서 생각해보면 거꾸로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이 안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닌 점이 있다고 치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닌 점이 존재한다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양옆으로 잘 떨어뜨리면 평균 변화율이 0이 아닌 두 점도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당연히 끌고 가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는 점이 존재한다는 건 그 점을 포함한 어떤 구간을 예쁘게 잘라보면 평균 변화율이 1이 되는 두 점도 존재할 거다. 그런 소리라고. 근데 지금 얘는 그런 점 하나도 없고 모조리 죄다 0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잡든지 간에 다 평균 변화율이 0이야. 그런 소리니까 그냥 상수함수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얘를 활용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이런 녀석들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지 그래 이러고 넘어갈 텐데 굳이 엮어보자면 이렇다는 거고요. 그 바이블에 보시면 바이블 잠깐 볼까요? 말 나온 김에 바이블에 보시면 어디에 나오냐 하면 147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7페이지를 보시면 같이 내용 많이 나와 있죠. 이거 읽어보시면 몸에 좋은 소리고요.
147페이지 보시면 여기 밑에 요거 지울게요 이제. 예를 들어 되어 있죠. fx가 닫힌 구간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뭐 그건 당연한 거니까 가져가는 거고, 구간 내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이면 얘는 상수함수다 라는 걸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요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이 존재할 텐데 지금 얘가 맨날 0이다 그 얘기잖아요. 얘가 맨날 0이라는 건 분모는 0이 될 리가 없고 분자가 맨날 0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fx 빼기 fa가 맨날 0이다 그 얘기예요. fx 빼기 fa가 0이라고. 그러니까 fx가 fa라고. fa는 숫자잖아요. fx가 숫자라고. 상수함수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평균값 정리 가지고 증명하는 건데 요거는 증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말했지만 나중 되면 그냥 f'x가 0이면 아 상수함수구나 라는 뜻이거든요. 나중에 적분할 때도 또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얘는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고, 말했지만 평일에 집에 가셔서 보시면 증명 다 돼 있어요. 어디 갔어? 아이고. 노래정리 이렇게 이만큼 증명하고 있어요. 엄청 많죠? 엄청 길죠?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보면 말했지만, 요 중간에 이제, 최대 최소 정리를 이용해서 뭔가 증명하는 과정이 있는데,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한글이 많은 거지, 식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뒤에, 아이고, 여기, 평균값 정리의 증명도 로레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증명하는 거니까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 안 되시면 다음 시간에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 정도고요. 다시 RPM으로 가서 문제를 좀 보죠. 문제는 유형 10번인가? 아니고 유형 11번부터네요. 보시면 저렇게 생긴 함수에 대해서 저 닫힌 구간에서 로레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를 구하래요. 로레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래요. 그러면 로레 정리를 만족하려면 원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죠. 첫 번째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 두 번째는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그런데 이거 3차 함수예요. 그죠?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굳이 확인해보지 않아도 당연히 연속, 당연히 미분 가능. 그 상태에서 구간이 마이너스 2랑 3이니까 F-2랑 F3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확인 안 해봐도 된다고. 어차피 문제에서 로레 정리 물어봤으니까 이거 함수값 둘이 다르면 로레 정리라고 표현 못 하겠죠. 그죠? 근데 뭐 해봐도 마이너스 2 넣으면 0 나올 거고요. 3 넣으면 0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같은 값이다 라는 소리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아하 F'C가 0이 되도록 하는 녀석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에 들어있는 C를 하나 찾으면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F'X를 먼저 찾아야겠죠. 필요하니까 저 쓰고 갑시다. fx 요 따위로 생겨 먹었어요. 이거 지금 곱미분이야. 이거 교과서 문제 정복하게 보시면 요거랑 비슷한 거 있죠. F'X 찾으러 갑니다. 이제 요런 녀석은 몇 번 연습을 좀 하셔가지고요.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자주 나올 거고 여기서 삐그덕거리시면 구구단 같은 거라 가지고요. 구구단 못하면 곱셈 못하잖아요. 그죠? 곱셈만 못하나요? 뭐 유리식 연산, 무리식 연산 아무것도 못하지. 얘하고 둘이 지금 곱하기로 연결되는 녀석이에요. 그죠? fx라는 건 x 더하기 2랑 x-3의 제곱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곱미분이라고 생각해보면 앞에 거 미분, 요거 미분하면 1이에요. 그죠? 요거 1이고 요건 날라가니까 뒤에 건 그대로 오는 거고요. 더하기 그 다음엔 앞에 게 그대로 오고 뒤에 거 미분하는 거죠. 뒤에 거 미분하면 무언가의 완전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내려가고 요거 그대로 와서 지수는 1로 줄어들고 그리고 얘가 그냥 x는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걸 미분한 걸 밖에 한번 곱해야죠. 그런데 다행히 요거 그냥 미분해보면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필요 없지만
이렇게 써있는 거 좀 보기 불편하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x-3의 제곱 더하기 2, x 더하기 2, x-3 이렇게 생긴 녀석이 f'x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 뭐 찾고 있다고? 대입해서 0 되는 c 찾고 있다고요. 그래서 얘가 0이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풀어보면 x-3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죠? 그러니까 묶이잖아요. 그죠? x-3으로 묶어보면 여기서 x-3 여기서 2x 더하기 4 니까 x-3 3x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x라는 건 3하고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이렇게 두 개인데 그거 둘 중에 누구냐면 요 녀석이에요. 얘는 아니고 요 녀석이에요. 왜냐면 구간 안에 존재한다 그랬거든요. 얘는 딱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꽝이고 요 녀석만 가능한 거죠. 얘더라 라는 소리고요. 참고로 이거 다음 주에 배울 텐데 참고로 저거 그림 그리면 요거 그림 그리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자체가 지금 인수분해 되어 있잖아요. 얘를 그림 그린다고 치면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어디인지가 보이거든요. x축이랑 만나는 점은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3이에요. 3은 완전 제곱이니까 두 번 만날 거야. 그럼 봐봐.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를 3이라고 보면 여기서 한 번 만나고 여기서 두 번 만나거든요. 두 번 만난다는 건 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더 자세한 그림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 fx 그래프를 그리면 요런 모양새의 그림이 된다는 거고 말하기로는 마이너스 2랑 3에서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잘라서 로레 정리 만족하는 거 찾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인 거지. 그죠? 요 점의 x좌표가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찾아보시면 되고요. 요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됐고요. 다음은 표현값 정리. 오, 밑에 증명 나왔네요. 뭐 이리 오세요. 한번 해볼까요? fx 저렇게 생겼고 1, 3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래요. 평균값 정리는 뭐였냐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 였다고요. 그죠? 마지막 식을 써보면 이거였다고. 이게 1에서 3까지니까 3-1분의 f3-f1과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이 존재해. 그 얘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뭐 f3이랑 f1은 계산해보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f3은 18에서 12를 빼고 1 더할 거니까 7이고요. f1은 2에서 4 빼고 1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좌변은 2분의 8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가 될 거고요. f'c가 4 되는 거 찾으래요. 그러면 f'x 찾아야죠. fx가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니까 f'x는 4x 마이너스 4고요. 얘가 4 되도록 하는 x 찾으세요. 넘어가면 4x가 8이니까 x는 2구나.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얘도 그림 살짝 그려서 보면 fx가 이번엔 2차예요. 대충 어떻게 생긴지 알죠? 뭐 이렇게 생겼겠지. 참고로 굳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대칭축의 위치가 1이니까 요점 x좌표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근데 구간을 자르기를 1에서 3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를 1이라고 보고 여기쯤을 3이라고 보자고.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누구냐면 이거예요. 이거랑 동일한 접선의 길을 갖는 점을 찾으래요. 여기 찾으란 얘기죠.
이 점의 x좌표가 얼마라고 나왔냐면 2라고 나온 거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 2차 함수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리긴 할 건데 요것도 그래프를 요것도 이제 예전에 배운 적이 없으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자면 2차는 왜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대칭축이라는 게 존재하죠. 이거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이잖아요. 그런데 약간 사고로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2차 이거 너무 이상하게 그렸네. 2차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y값이 둘이 같은 점이 있다고 쳐봐요. 로레 정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고 쳐봐요. 로레 정리를 만족하는 점 어디냐면 여기죠. 꼭지점. 이 점의 x좌표 뭐겠어요? 2예요. 이거 둘 딱 가운데 얘가 들어있다고요? 오케이? 그런데 평균값 정리는 뭐라고? 로레 정리라는 걸 이렇게 찌그러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싸그락 찌그러뜨린 게 이 녀석이 되는 거라고요. 계산해본 결과 이렇게 생겼지만 사실은 계산해보지 않아도 2차 함수라면 얘랑 얘 평균 변화율이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는 딱 가운데서 생겨날 거예요. 맨날 그래요. 매번 그래요. 물론 막 씩 넣어서 증명할 수 있는데 느낌만 가져가자고요.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y값 둘이 같은 점이면 어차피 좌우로 완전히 대칭이기 때문에 얘랑 얘 딱 가운데에 접선의 기울기 0되는 점, 로레 정리 만족하는 점 있을 거야. 그거랑 똑같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점도 그것에 딱 가운데 들어있더라 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느낌만 잘 좀 기억을 하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요거 평균 변화율까지 얘기한 거고요. 평균값 정리까지 얘기를 했고요. 뒤에 보시면 유형업에 시간이 좀 있죠. 유형업에 두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온 거는 활용 문제인데요.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대충 뭘 구하라는 건지 감이 오거든요. 이거 심지어 여러분 1학년 때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1학년 때는 요 첫 번째 이거 따서 볼까요? 이것도?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시면 y는 x제곱이라는 곡선 위에 어떤 점이랑 저 직선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거든요. 이게 지금 거리 구하세요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삼각형 넓이 구하세요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어쨌든 제일 가까이에 있는 점이 누구니? 를 물어보면 우리 1학년 때는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포물선이 있고 요거 기울기가 대충 요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녀석인데 포물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얘한테 제일 가까운 건 어떻게 찾았냐면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 하다 보면 처음으로 만나는 점이 생긴다는 거야. 그지? 요 점이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1학년 때는 했냐면 기울기는 2라는 걸 알았으니까 y절편이 뭔지 몰라서 n이라고 두고 얘하고 접한다 이렇게 풀었다고요. 그래서 둘이 같다고 놓고 판별식이 0이야 그걸로 n을 찾았다고. 그죠? 접하는 상황이 접하도록 하는 요 점이 제일 가까이 있는 점이다 라는 아이디어는 이미 1학년 때 했다고요. 이제 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판별식을 이용한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판별식을 쓰지 않아도 되죠. 결국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점 찾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됐다는 건 f'x가 2 되도록 하는 x 찾으세요 그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미분하면 뭐 되는 거야? 2x잖아 2x. 그지? f'x는 2x고요. 얘가 2 되는 점 찾으세요니까 x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판별식 쓰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간단한 거지. 그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1, 대입해보면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요 1,1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그게 최단 거리가 될 거다라는 소리예요. 차이가 뭔지 이해되죠? 1학년 때는 기울기 나와 있으니까 y절편 뭔지 모른다고 두고
얘랑 얘랑 같다고 방정식 만든 다음에 판별식을 썼다고. 근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귀찮은 식 안 쓰고 그냥 기울기 2인 접선 찾으라고 f'x가 2 되는 점 찾으라고 그걸로 간단한 방정식을 푸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요거는 같이 풀어야겠다. 요것도요. 우리 지금 이제 처음 배우는 중이니까 그 해설지에 있는 대로 제가 풀이는 해드릴 텐데 이것도 나중에 할 얘기가 많은 녀석이에요. 외워야 될 도표가 하나 있어요. 어쨌든 얘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a,1에서 저 곡선에다 그은 접선이 한 개 존재한대요. 지금 요 말은 a,1이 저 곡선 밖에 있다는 소리인가 봐요. 사실은 a,1이 곡선 위에 있어도 상관없는데 a,1이 곡선 위에 있으면 접선을 두 개나 그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어쨌든 요 점에서 얘한테 접선을 그었는데 접선이 한 개밖에 없대요. 저걸 곡선 밖에 있는 점인 것처럼 생각해야 돼요, 소연아.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접점의 좌표 뭔지 모르니까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두고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y-t 세제곱 빼기 4t제곱 더하기 1이 3t제곱 마이너스 8t에 x-t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런데 얘가 어딜 지나간대요? a, 1를 지나간대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1-t 세제곱 더하기 4t제곱 마이너스 1이 3at제곱 마이너스 8at 빼기 3t 세제곱 더하기 8t예요. 보시면 이 식 안에는 좀 더럽고 길죠? t도 있고 a도 있어요. 주인공은 누구라고? 얘는 t에 관한 방정식이야? a에 관한 방정식이야? 이건 t에 관한 방정식이에요. 우린 지금 뭘 찾고 있는 중이냐면 이거 찾는 중이라고요. 접선을 찾는 중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문자 여러 개 들어있지만 주인공은 t예요. 이건 t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서 t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면 3차가 요 녀석이랑 요 녀석 두 개 있네요. 그죠? 그래서 2t 세제곱이고요. 2차는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두 개 있죠. 그죠? 그래서 더하기 4-3a t제곱이고요. 1차는 요거랑 두 개 있네요. 좌변 넘어가면 더하기 8a-8t고요. 상수항은 이렇게 싹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는 0 이렇게 생겼어요.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에요. 뭐 기본적으로 그는 3개겠죠? 3차식이니까. 그러면 그 3개 중에 실근이 몇 개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실근이 3개였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이 t에 관한 3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다 실수였다고 쳐봐요. 그러면 t가 3개 있다는 얘기죠. t가 3개 있다는 건 접점이 3개 있다는 거죠. 접점이 3개 있다는 건 접선이 3개 있다는 거죠.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아니지. 그죠? 문제에서 뭐래요? 접선이 1개 있대요. 접선이 1개 있다는 건 접점이 1개밖에 없다는 거고 접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t에 관한 3차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의 실근이 1개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거 a가 섞여 있어서 약간 난감할 수 있는데 인수분해가 일단 하나 돼요. t가 있잖아 여기. 그죠? t로 하나 묶이거든요. 그 t로 하나 묶어보면 2t제곱 더하기 4-3at 더하기 8a-8는 0 이렇게 해서 0이라는 실근이 하나 찾아져요. 하나 찾아졌다고. 0이라는 실근이 하나 찾아졌다고. 그 0이 누구냐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오직 하나인 접점. 그게 0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이 뒤에 오는 2차식은 어쨌다고? 얘는
실근이 없어야죠. 여기서 실근이 튀어나와 버리면 접점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고 그럼 접선의 개수도 늘어나니까. 그래서 결국 가능한 거 뭐란 이야기냐면 이 뒤에 오는 녀석이 아예 실근을 갖지 않는 거지. 그래서 중괄호 안에 있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죠. 그죠? 그럼 3차 입장에서 보면 실근이 하나 있고 허근이 2개 있는 상태니까. 물론 가능한 거로는 이런 것도 되긴 하거든요. 세 개가 근인데 지금은 뭐 얘기했냐면 실근 하나랑 세 개 중에서 실근 하나랑 허근 2개인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근이 3개여도 돼. 실근 하나랑 실근 2개인데 이거 2개랑 얘랑 다 겹치는 거지. 그러면 3차 입장에서도 보면 하나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려면 0이라는 실근이 찾아졌기 때문에 얘가 0이라는 중근을 가져야 하는데 0을 중근으로 가졌다는 건 t 제곱하고 나머지는 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얘가 사라지려면 a는 3분의 4고 얘가 사라지려면 a는 1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얘랑 얘를 죽일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만족하는 a는 어차피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판별식만 쳐다보시면 답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랑 관련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1학년 때 고차 방정식 할 때 요거 비슷한 걸 좀 보긴 봐요. 가물가물 하겠지만. 그래서 그때 잠깐 보긴 하는데 요것도 일반화해서 정리해 놓은 식이 있어요. 그림이. 그래서 그 그림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1학년 때 했던 거긴 하지만 사실상 거의 처음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정신 상태겠지. 접점 어딘지 몰라서 T라고 둘 건데 접선이 하나래, 접점이 하나래, T에 관한 3차 방정식인데 실근이 하나래. 그럼 나머지 얘는 실근이 없으면 되는구나. 그걸로 A의 범위를 찾으면 되더라. 그런 소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접선에 해당하는 도함수 활용 1번 단어는 요 정도로 하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도함수의 활용 2번을 할게요. 근데 요거는 덩치가 엄청 크고요.